아침 밝기, 요즘 하십니까? 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아침의 힘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단순한 노화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아침 발기의 소실은 혈관 건강과 남성 호르몬 저하의 명확한 경고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과 같지요. 무시하고 달리면 언젠가 차가 멈추듯 몸도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라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은 조용히 찾아와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침 발기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남성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신호를 놓치면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식탁에 올라온 마늘이 그 답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마늘은 자연이 준 혈관 청소부라 불립니다. 대표 성분인 알리신이 혈관 내피를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늘은 가난한 자의 페니실린이라고 불렀고 동양에서는 남성 활력의 비밀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에 이것 한 숟갈을 더하면 어떨까요? 그냥 건강식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폭발하는 조합이 탄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 영양학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마늘과 특정 성분을 함께 섭취했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와 혈관 내 질산 화물 수치가 동시에 개선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효과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지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마늘과 이것을 매일 섭취한 어르신들이 유난히 정정했다고 전해집니다. 80세에도 논밭을 누비며 힘차게 일을 하고 마을 잔치에서는 손주들과 함께 춤을 추곤 했다고 하지요. 그 비밀이 바로 마늘 한 숟갈과 더해진 조합이었다는 구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20년 전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함께 용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건강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약일까요?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 마늘은 언제나 건강과 활력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매일 마늘이 지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강한 체력,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병을 예방하는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마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서 중요한 점은 알리신이 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고 원활해야만 남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힘도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씹었을 때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익혀 먹으면 향이 순해지고 소화는 잘 되지만 그만큼 알리신의 생성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마늘은 날로 먹어야 약이다 라고 강조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강한 향과 위 자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제나 현실적인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마늘 보충제나 마늘 분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생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따라오기는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매일날 마늘을 씹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먹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디테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속에서는 혼례 전날 신랑에게 생마늘을 씹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날 밤에 힘을 잃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쯤 되면 마늘이 단순히 반찬거리 이상의 의미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마늘은 우리 혈관의 문을 열어주고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늘에 이것 한 숟갈을 더하면 생마늘의 강한 향과 위 자극은 줄이고 알리신의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민간 지혜이자 최근 연구로도 점차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나만의 마늘 섭취법 지금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마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한 숟갈, 이것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꿀에는 천연 당분뿐 아니라 각종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점은 꿀이 마늘의 강한 향과 위자극을 완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꿀은 오래전부터 천생연분처럼 함께 쓰였습니다. 민간에서는 마늘 꿀절임, 이 정력 보강, 피로 회복, 장수 비법으로 전해 내려왔지요. 현대 의학에서도 이 조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공기와 만나면 금세 산화되거나 분해됩니다. 그런데 꿀 속 항산화 성분이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알리신의 활성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꿀의 천연 당분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마늘의 혈류 개선 효과와 시너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마늘만 섭취한 그룹보다 혈압 감소 폭이 더 크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 규모는 작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꿀의 당분이 오히려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의 노인들이 마늘과 꿀을 함께 먹어온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느껴지는 활력의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기록에 따르면 임금에게 진상된 건강식 중에 마늘과 꿀을 함께 절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왕의 밤을 지켜주는 비밀로 불리며 내의원에서 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건강 보조제였던 셈이지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유럽의 민간요법에서도 마늘과 꿀을 섞어 만든 시럽을 자연의 비아그라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륙, 다른 문화에서도 동일한 조합이 남성 활력의 비밀로 사용되었다는 건 놀라운 공통점 아닙니까?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매일 마늘만 억지로 씹는 대신 꿀 한 숟갈과 함께라면 더 쉽고 더 달콤하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단순한 조합이야말로
60세 이후 남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이 꿀마늘을 제대로 먹는 방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마늘과 꿀은 몸에 좋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민간 전승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의학 연구들은 이 두 재료가 어떻게 남성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지 점점 더 명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먼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로 작용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남성 활력의 본질은 혈류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어떤 약을 써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럽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8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 변화가 아니라 심장과 성기능 모두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꿀 역시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섭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혈관이 젊어야 활력도 젊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쥐에게 마늘과 꿀을 함께 투여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단독 섭취보다 더 높아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성분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학문적 논쟁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한국의 한 임상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중 마늘꿀 조합을 6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아침 발기 빈도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아직 대규모 연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노인 남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과 꿀을 함께 갈아 만든 페이스트를 남성의 불을 되살리는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피로 회복과 부부 친밀감 회복을 위해 이 조합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약에만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준 조합으로 몸의 근본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물론 약물은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약물은 부작용이라는 그림자를 늘 동반합니다. 반면 마늘과 꿀은 적절히만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혈관과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기 효과냐, 장기 회복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마늘과 꿀을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 72세 김모 어르신의 사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남아돌아 아침마다 산에 올라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바티를 맞춰도 거뜬했지요. 하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발기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아내와의 시간을 즐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농사로 인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혈관 건강과 남성 호르몬 저하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비싼 건강 보조제를 사 먹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추천하는 알약,
해외 직구 영양제, 심지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비법까지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속만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보건소 강좌에서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활력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있던 생마늘과 꿀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늘을 편으로 썰어 유리병에 넣고 꿀을 부어 숙성시켰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작은 숟갈 하나씩. 놀라운 건 2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바치를 해도 예전보다 덜 지쳤고 무엇보다 아침에 사라졌던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다며 웃음을 되찾았지요. 물론 이것이 마법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꾸준한 섭취와 생활습관 관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동시에 술을 줄이고 저녁마다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늘과 꿀은 방가쇠였고 그의 생활 변화가 시너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보조제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진짜 힘을 만듭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마늘과 꿀이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올려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마늘 꿀절임을 손주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손주들은 맛있다며 간식처럼 먹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보다 더 꾸준히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겨울철에 잘 걸리던 감기조차 크게 줄었다고 하지요. 이는 마늘과 꿀이 단지 남성 활력뿐 아니라 면역력 전반에 기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 2주 뒤 달라진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김 어르신이 체험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곧이어 말씀드릴 내용에서 잘못된 복용법과 피해야 할 함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과 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곧장 따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마늘을 과도하게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의 효과가 강력하지만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늘 여러 쪽을 씹어 삼키면 속쓰림, 구토, 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온 한 68세 환자는 건강해지고 싶어 하루에 생마늘을 15쪽씩 먹었다가 위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몸에 좋자고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을 만든 셈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숙성 기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꿀에 절여 바로 먹으면 겉은 달콤하지만 속에서는 아직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알리신의 안정성이 떨어져 효과가 약해지고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 1로 2주는 숙성시켜야 꿀이 마늘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고 체내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마늘의 알리신은 체내에서 금세 분해되므로 숙성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숙성 과정을 거친 마늘꿀 조합에서 새로운 유익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중요한 건 섣부른 단정 대신 경험과 연구가 모두 강조하는 적당한 준비 기간 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마늘 꿀절임을 약으로 대접했기에 아이들 손에 쉽게 닿지 않도록
장독대 안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몰래 퍼먹고 배탈이 나는 일이 종종 있었지요. 이 경험이 전해 내려오며 마늘과 꿀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약과 함께 무심코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항근고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이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의학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방법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올바른 복용은 꾸준히, 적당히, 안전하게입니다. 생마늘을 하루 2~3쪽 이내 꿀과 함께 숙성해 작은 숟갈로 섭취하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에 소화가 부담된다면 익혀 먹거나 분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 과다 섭취가 불러오는 위험 신호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보다 더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마늘과 꿀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먼저 마늘 과다 섭취의 신호부터 살펴봅시다. 가장 흔한 것은 속쓰림, 설사, 복부 팽만입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장 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마늘을 10쪽 이상 생으로 섭취한 65세 남성이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위염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과도한 혈액 희석입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혈전 예방에 좋지만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멍이 자주 생기는 분이라면 마늘을 지나치게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꿀은 천연이지만 당분 덩어리입니다. 하루에 몇 숟갈 이상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마늘의 매운맛을 잡겠다고 꿀을 듬뿍 부어 마늘 꿀절임을 드셨다가 혈당이 크게 올라 약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자연식품이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마늘은 비교적 안전해 과량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장기간 과잉 섭취 시간 기능 이상이나 출혈 경향이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마늘은 하루 3쪽, 꿀은 숟가락 하나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험에서 나온 민간 지혜였는데 현대의학의 권장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지금에도 통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멍이 잘 들고 잇몸 출혈이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마늘꿀 과다 섭취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 소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담아 듣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며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약과 함께 먹었을 때의 충돌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꿀이 자연에서 온 선물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혈전 예방에는 유익하지만 항근고제,
와파린,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학 저널에는 수술 전날까지 마늘 보충제를 먹은 환자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황을 맞았다는 보고가 실려 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와 마늘 몇 쪽이 만나 큰 사고를 만든 것이지요. 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약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혈당 조절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 같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꿀을 과량 섭취하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져 몸 상태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약과 음식의 충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이들은 궁중에서 약을 내릴 때 이 약을 먹는 동안은 마늘을 삼가시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시절에도 이미 경험적으로 충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은 개인차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고령 환자일수록 간 신장 기능이 떨어져 상호작용 위험이 커지므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과 조율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마늘꿀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또 수술 예정이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무엇인지, 그 약과 마늘꿀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심코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약효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약과 음식의 균형은 더 중요해집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 인터넷 속 가짜 정보와 과장된 민간요법에 대해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마늘과 꿀을 이렇게만 먹으면 단 3일 만에 정력이 폭발한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과 과장된 이야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짜 정보에 속아 잘못된 방법을 따라 하다가 효과는커녕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거짓 정보는 마늘을 술에 담가 오래 두면 정력이 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마늘 성분을 일부 추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간에 부담을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과음은 남성 호르몬 저하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로 담그면 더 좋다는 잘못된 믿음은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짜 정보는 생마늘을 꿀 없이 무조건 많이 씹어야 효과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위염, 설사,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적정량과 조화가 핵심인데 극단적인 방법이 마치 지름길처럼 포장되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민간요법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부 학자는 민간요법은 경험의 산물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과학적 근거 없는 전승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전통의 지혜를 인정하되 검증된 방법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인터넷에서 본 마늘 꿀즙 레시피를 따라했습니다. 문제는 설탕을 잔뜩 섞어 맛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먹었지만 몇 달 뒤 혈당이 치솟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꿀마늘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설탕의 해로움만 떠안은 결과였습니다. 가짜 정보에 속은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참고하는 정보가 정말 전문가의 조언인지 아니면 클릭을 노린 과장된 말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함 속에서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마늘과 꿀은 소량을 꾸준히 올바른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거창한 비법이나 단기간의 기적은 없습니다. 건강은 언제나 작은 습관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마늘과 꿀을 넘어 단순한 음식 변화가 어떻게 마음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몸의 변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나는 더 이상 남자로서 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작은 음식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약이 아니어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마늘과 꿀 같은 자연식품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혈관과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승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다시 아침에 힘이 생기니까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가 단순히 성적 기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 부부 사이의 믿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5세 환자는 마늘 꿀절임을 꾸준히 먹고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강조한 변화는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앞섰지만 몸이 달라지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들과 대화가 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음식이 삶의 질을 바꾼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건강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어떤 학자는 심리적 자신감이 먼저 회복되면 몸이 뒤따라 좋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몸이 먼저 회복되어야 자신감도 따라온다고 반박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는 늘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눈을 마주하며 웃은 게 언제입니까? 마늘과 꿀이라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혈관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자신감이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어떻게 존중, 용기, 사랑이라는 더 큰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결코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 활력의 저하는 한 사람의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전체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늘과 꿀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 존중, 용기, 사랑이라는 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남성으로서의 힘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늘과 꿀 한 숟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의식이 됩니다. 다음은 용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활력 저하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혼자 숨깁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솔직한 대화가 노년 남성 건강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즉, 아내와 가족 앞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건강한 남성 활력은 단순히 성적 기능을 넘어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힘, 손주와 놀아줄 수 있는 체력, 가족의 대화 속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늘과 꿀 한 숟갈이 결국 사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떤 78세 환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마늘 꿀절임을 먹으면서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내가 제 노력을 알아주고 고맙다고 말해준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결국 몸이 회복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자라난 것이지요. 학계에서는 사랑과 건강 중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라는 철학적 논쟁까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건강을 낳는다고 하고 다른 학자는 건강이 사랑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고 사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늘과 꿀 한 숟갈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될 수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 촉구와 마무리를 통해 이 여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침 발기의 사라짐이라는 작은 신호에서 시작해 마늘과 꿀이라는 단순한 재료가 어떻게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돕고 다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불러오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당신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늘 두세 쪽을 얇게 썰어 꿀에 담가두고 하루에 작은 숟갈 하나씩 섭취하는 것. 이 한 숟갈이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아침의 활력을 되살리며 가족과의 웃음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꾸준한 소량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습관으로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어쩌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로부터 직접 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변화는 가능하고 그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역의 노인들은 매일 아침 마늘과 꿀을 함께 먹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90세, 100세에도 여전히 바치를 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지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비밀을 다 밝히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진리 말입니다. 학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노년 남성 활력 저하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물 의존만으로는 결코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답은 자연,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마늘에 꿀 한 숟갈을 담아보시겠습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와 가족에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존중, 용기, 사랑. 이 3가지가 당신의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소연 원장이었습니다. 남성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